먼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시선. 이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생각만 가진다고 하면 저는 그런 ADHI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DHD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학원을 개업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ADHD 아마 판정받은 아이들, 그리고 그 끼가 약간 있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시선, 천재다. 네, 천재다. 이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ADHD 가진 아이들이 천재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성이 되게 보면 어느 쪽으로 발달됐을 수도 있어요. 언어적인 천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아이들을 틀린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아이는 분명히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 아이니까, 잘할 수 있는 아이니까 일단은 그 선입견을 버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아이가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 답은 간단합니다. 그 아이를 한국말로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말 할 수 있죠? 그의 입장에서 한국어도 외국어잖아요. 한국어 습득 잘했잖아요. 그러면 영어로도 습득 잘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한국말 잘한다, 영어 잘합니다. 그래서 ADHD를 가졌다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그 아이의 그 행동이 좀 과하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고 집중하는 것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제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고 하면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ADHD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항상 공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아이를 신뢰하는 것. 보통 아이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천재성으로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중요합니다. 그 아이를 차별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와. 그 아이를 차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아이는 아픈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챙겨줘야 된다. 이건 차별입니다. 그 아이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야 된다. 이것도 차별입니다. 다른 아이와 똑같이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는, 그 아이에게는 어떤 교육이 들어가냐 하면 엄한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했을 때 그 아이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수업을 따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애를 어떻게 보면 낙인 찍힌 부분도 있거든요. 이해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역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선생님은 꼼짝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좀 어떤 아픈 마음 때문에 이게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다른 아이와 똑같이 취급하겠다. 다른 학생들과. 이런 생각만 가진다고 하면 저는 그런 ADHI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가르쳐야 할 내용과 가르쳐서는 안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첫 번째, 파닉스로 글을 읽게 해서는 안 된다. 파닉스에 의존해서 글을 읽도록 하는 교육은 아마 아이 영어 교육을 망치는 교육이다. 두 번째는요, 문법으로 문법을 의존해서 영어를 완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문법 교육은 감수하는 교육이지 절대로 말을 잘하게 하거나 듣기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글을 잘 쓰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 문법은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교육을 지향합니다.
지향해야 될 교육은 아이들을 강한 자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향해야 될 교육이에요. 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가 제가 볼 때는 암기력이에요. 예. 암기력을 크려면 수업 태도를 잡아야 되고, 수업 태도가 잡히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을 하면 암기력이 상승하고. 그래서 단어를 한번 싹 보면 그냥 외워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벌써 너 이해했어? 이해의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암기력 수준이. 글을 읽어서 발표를 시키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글을 읽었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죠. 저 외우지 못했는데요. 외워야 저 발표할 수 있는데요. 아직 강한 자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강한 자석이라고 하면 글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이 이해되고 이해된 걸 누군가에게 발표할 수 있는 강한 자석이죠. 또 단어 영역에서 또 강한 자석은 글을 읽었을 때 어휘가 확 저에게 달라붙겠죠. 또 뭔가 영상을 들었을 때 누군가에게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말하는 소리가 단어가 되어서 내 귀에 들어오고 체화되겠죠. 그럼 그게 뭐예요? 막 어휘들이 확 날라와요. 저한테. 강한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석으로 만드는 교육, 이걸 저는 지향합니다. ITC 영어 교육이 바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교수법이 만들어져서 제가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나요? 좋죠.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표님이 제 영어 수업에 오셨었어요. 맞아요. 내가 공개 수업이라 어머니들도 많이 오셨고요. 공개 수업 전에 저는 제 어머니와 심하게 싸우고 공개 수업에 참석하기 싫었지만 사실 선생님께 미안해서 그냥 참석은 했거든요. 근데 수업을 마치고 저희 어머니가 대표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 딸이 공부는 안 하고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할까요? 하고 좀 우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셨어요. 네, 기억하세요? 예. 그때 대표님이 답변을 주셨던 게 사춘기를 극복할 터닝 포인트가 되었거든요. 그 순간이 하나의 이미지처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공개 수업을 참 잘했거든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있었고 또 발표도 또랑또랑하게 잘했고, 그런데 갑자기 많은 어머니들 앞에서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이 이거였어요. 한나는 어머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한나의 것이니까 한나가 하는 대로 다 놔두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한나가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과의 갈등, 선배들과의 갈등, 교사와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한나는 지혜로워서 그걸 전부 극복을 할 텐데, 극복을 엄마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극복할 수도 있어요.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놔두세요. 그것도 극복이니까. 그리고 그런 극복을 통해서 한나는 점점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그의 인생이 커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한나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고 한나의 것이다. 또 하나는 한나가 하는 모든 일은 한나에게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해 주었더니 아마 한나가 그 옆에서 그때 당시에 떨망떨망 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면서 이를 악물더라고. 그 순간 느꼈어요. 저 친구 앞으로 멋지게 자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항상 만나보면 멋져요. 이제 제가 답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이 학교도 옮겼다고 하고 또 왕따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생겼다고 하고, 언젠가 또 들으니까 중학교에서 1등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전교에서 1등 했다고 하고 막 이런 소문이 들렸었어요. 예측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예측이 거의 맞는데 틀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틀리냐면 되게 어머니가 제가 조언해 준 대로 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예측을 했던 건 뭐냐면 한나의 고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 엄마만 들은 게 아니라 한나 본인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를 악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됐네.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고집이 있다고 하는 건 승부욕이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쟁취하는 사람이 고집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공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축구를 하고 싶어. 그런데 고집이 있는 친구들은요, 끝까지 그 공을 사주라고 해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러면 그 아이는 축구를 하겠다는 거고 밀어주면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 없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그 고집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의 기준, 윤리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는 좋은 학생, 나쁜 학생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재능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이제 조언만 살짝만 던져줘도 이 아이가 금방 깨우쳐진다. 오직 아이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그 욕심 또는 뭔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것, 더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현상들을 존중해주는 부모가 된다고 하면 아마 자녀 교육은 100번 성공입니다. 왜? 행복한 아이가 될 것이니까.